자, 이번에 설명할 책은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입니다. 일단 1만 시간의 법칙의 재발견인데, 이것을 첫 번째 재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재능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처럼 잘할 수 있게 능가시키게 만드는 능력을 재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능가시키는 능력, 이 재능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전략, 그리고 성실함, 그 다음에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식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의식적인 연습이 들어가게 되면, 의식적인 연습은 올바른 방법,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방법이 중요하다 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다르게 공부하기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의식적 연습은 약한 점을 찾아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약한 점을 찾아내서 컴포트 존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 컴포트 존이란 안전지대라는 것인데, 이것이 쇠퇴로 가는 길이고 실력 향상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컴포트 존이 정확히 뭔지를 설명하면, 컴포트 존 안전지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실력,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내일 수학 문제집 한 장을 풀 수 있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하면 실력이 늘지 않죠. 그냥 그 같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포트 존은 이런 안전지대라는 것과 이 벗어나야 되는 이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내일부터 이제 문제집 2장을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루만 연습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60여일 뭐 이런 정도로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의식적인 연습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연습할 때는 몰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완벽하게 수행하는 습관, 그러니까 대충 하고 대충 끝내는 습관이 아닌 완벽하게 끝까지 해내는 습관이라고, 이것을 키워낼 수 있는 몰두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 한 후, 자신을 돌아본 후,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메타인지는 자신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아까 말했을 재능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체스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체스 마스터들은 의식적인 연습,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게 돼서 눈을 가리기도 한 10개 정도의 체스를 판을 다 기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마는 편도체 옆에 있는 것으로 기억, 그러니까 공간지능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런던의 택시기사들은 아주 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은 강도 높은 훈련에 뇌가 반응해서 성장과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이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런던 택시기사들은 GPS, 즉 내비게이션 사용 없이
자신의 기억으로만 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지능 이런 것이 더 많아지겠죠. 더 공간 아주 조그마한 물건까지 다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해마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소성은 쓰지 않는 세포가, 그러니까 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청각에 대한 기능이 없어졌죠. 그러면 그게 퇴화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청각의 기능을 맡고 있는 세포가 다른 기능으로 넘어간 다른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 정어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벗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적응해서 그 상황이 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과 발전이 있는데요. 이것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도전을 해야 발전이 된다. 발전하려면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발전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면 도전하지 않고 발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발전하고 싶다고 하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발전하고 싶다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 싶다 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서 발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놀이는 그냥 게임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부를 재밌게 만드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죠. 억지로 하고 있죠. 하지만 게임 같은 부분은 흥미가 있으니 재미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이런 공부 같은 거를 놀이로 재탄생시키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놀이로 하면서 공부의 흥미들을 높이게 되면, 아이들은 참여도를 하게 되겠죠. 그 놀이라는 것이 내가 참여를 해야지 재밌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참여도를 상승시키고 질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놀이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만 시간의 재발견 책 설명을 해보았습니다.